이들은 경험 많은 배낭 여행객 9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 심각한 저체온증에 걸렸다는 건가요? 머리카락은 왜 내려와 있었을까요? 이 문장은 맥락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다른 내용의 일부였나요? 우선 제외하고 번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진은 아주 평범한 경험이죠. 매일 여러 장의 사진을 찍지만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찍힌 사진 한 장 한 장이 금처럼 귀중했죠. 사진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 과거의 유물과 같았어요. 여기 한 사진에는 충격적인 무언가가 찍혀 있어요. 세상을 뒤흔든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샵원 6호레이쇼 고든 로블리의 오싹한 수집품. 한 장의 사진이 100년 넘게 호레이쇼 로블리의 이름 뒤에 따라붙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앉아있고 두꺼운 콧수염 덕분에 권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선이 가는 곳은 그의 뒤입니다. 잘린 머리 35개, 생기 없는 눈과 정교한 얼굴 문신이 시간에 멈춘 듯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코모카이라고 불리는 보존 처리된 마오리족의 머리입니다. 일부는 놀랍도록 온전해 보이고 타모코, 즉 문신이 여전히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훨씬 더 불안하게 생겼는데 입술이 뒤로 당겨지고 피부는 늘어나 미라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싹한 부분은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는 작은 머리입니다. 틀림없이 어린아이의 것이죠. 전 영국 장교였던 로블리는 이 유물들에 집착하게 되었고 대부분 고래잡이들이나 상인들에게서 얻었습니다. 그는 의과대학들을 돌며 자신의 수집품을 전시회에 내놓았고 1908년에는 뉴질랜드에 1000파운드에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죠. 결국 5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머리가 뉴욕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블리는 자신의 섬뜩한 수집품에 너무 빠져들어서 그것들을 보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가 포기하기를 거부한 5개의 머리는 그가 가장 아끼는 것들이었고 심지어 침실에 보관할 정도였습니다. 로블리는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일어나 죽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말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집착이죠. 모코모카이 반환팀의 고위 멤버인 호미 피리피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는 문화를 잔인하게 약탈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오리족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였고요. 로블리가 아꼈던 5개의 머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충격적인 사진 역시 약간의 미스터리를 담고 있습니다. 샤버노 저주받은 우주팀. 만약 한 장의 사진이 성공과 비극을 동시에 담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사진 속 7명의 우주 비행사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며칠 뒤 닥칠 재앙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의 승무원들은 생명과학, 재료과학, 유체 물리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실험을 수행하며 우주에서 16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환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발사 때부터 조용히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륙 82초 만에 외부 연료 탱크에서 단열재 조각이 떨어져 나와 컬럼비아호의 왼쪽 날개를 쳤습니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그 손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방부는 고성능 위성을 이용해 해당 부위를 검사하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 관계자들은 위험이 아주 작다고 믿으며 거절했습니다. 2003년 2월 1일, 컬럼비아호는 케네디 우주센터를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관제센터는 왼쪽 날개 센서의 온도 판도 값을 잃었습니다. 타이어 압력 데이터도 사라졌습니다. 교신 담당관, 캐프캄, 이 승무원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선장 릭 허즈번드가 로저, 알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12분 후 컬럼비아호는 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착륙 대신 TV 방송국들은 텍사스 상공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자네들의 끔찍한 광경을 내보냈습니다. 7명의 우주 비행사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재앙의 희생자들이었죠. 이제 아주 특별한 농구 카드를 찾아볼까요? 샵원 4 농구 카드 속 오싹한 비밀. 수년간 잊혀졌던 평범한 농구 카드 한 장이 오싹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스포츠 역사의 평범한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뉴욕 닉스의 포인트 가드 마크 잭슨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드리블하며 코트를 내려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배경 속에
나중에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로 알려질 두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1989년 메넨데즈 형제는 부모님의 목숨을 빼앗은 충격적인 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전국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수년간 학대받았다는 주장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건 이후 그들이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을 흥청망청 쓴 것을 유죄의 증거로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사치스럽게 즐긴 것 중에는 NBA 경기장 맨 앞자리 관람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 형제가 경기를 관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범죄 작가 스티븐 제렌츠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그는 오래된 농구 카드들을 샅샅이 뒤지며 그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죠. 1990 시즌의 트레이딩 카드에 마크 잭슨의 경기 중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뒤 가장 좋은 자리에 라일과 에릭 메넨데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걱정 없이 경기를 지켜봤고 언젠가 이 사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발견 이후 카드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일부 카드는 스포츠 팬이 아닌 실제 범죄 이야기에 매료된 사람들에게 1200달러, 약 160만 원 이상에 팔렸습니다. 한때 이베이는 정책을 이유로 판매 목록을 삭제했지만 나중에 금지 조치는 뒤집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오랜 세월 동안 마크 잭슨은 자신의 카드에 그 악명 높은 살인자 2명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묘한 우연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으스스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목록의 다음 사진들 역시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낼 것입니다. 샤번 3 유령 소녀들. 해질녘 퇴근하는데 자신의 피부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옷이 반짝이고 머리카락이 빛납니다. 1900년대 초 시계 문자판에 그림을 그리던 젊은 여성들은 그것이 해롭지 않고 심지어 마법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령 소녀들이라고 불렸는데 작업에 사용했던 라듐 가루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가는 붓으로 라듐 기반 페인트를 사용해 시계판에 작은 숫자를 그렸습니다. 붓끝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한 획을 그을 때마다 붓끝을 입에 넣었습니다. 안전한지 물었을 때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몰리 메지아는 첫 번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작은 치통이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이빨은 하나씩 빠졌고 그 자리에는 끊임없이 피가 나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턱뼈는 부서져 내렸고 몸은 약해졌으며 1922년 9월 12일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병에 걸리자 회사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진실을 덮기 위해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라듐 중독의 끔찍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산업재해 중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생존과 회복력에 관한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샤번이 걸어다니는 죽은 남자. 사진 속 심하게 동상 입은 이 남자는 살아있을 리 없지만 그는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1996년 5월 10일 백 웨더스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죽은 것으로 남겨졌습니다. 극심한 폭풍 속에 고립되고 실패한 눈 수술로 시력을 잃고 몸속까지 얼어붙은 그는 구조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조대는 그의 사망을 보고했고 그의 아내는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웨더스는 일본인 등반가 옆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지만 폭풍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듯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힘을 얻은 그는 깨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에베레스트로 떠나기 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그의 손은 꽁꽁 얼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검게 변했지만 그는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눈보라 속을 비틀거리며 그는 캠프를 향해 나아갔고 동료 등반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며 담요로 그를 감쌌습니다. 웨더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캠프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위해 남겨둔 것은 뜨거운 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웨더스는 헛되이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IMAX 영화 제작진의 도움으로 그는 더 낮은 캠프에 도착했고 헬리콥터로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웨더스에게 끝이 동화 같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코, 오른손, 오른쪽 팔뚝 절반, 그리고 왼손의 모든 손가락을 동상으로 잃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반가는 그의 삶과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그는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웨더스처럼 셰릴 브래드쇼의 생존 본능 역시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샤버닐 바로 눈앞의 포식자. 무대 위에 앉아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장난스러운 답변을 하던 그 남자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1978년 로드니 알칼라가 데이팅 게임이라는 쇼에 출연했을 때 그는 사랑을 찾는 평범한 참가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재능을 가진 성공한 사진작가로 소개되었습니다. 쇼가 진행되면서 참가자이자 여성 출연자인 셰릴 브래드쇼가 제가 당신을 저녁 식사로 대접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불리고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묻자 알칼라는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이며 저는 바나나라고 불리고 맛있게 생겼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더 자세히 묻자 그는 유혹적으로 껍질을 벗겨보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관객들은 웃었습니다. 제작진은 정확히 원하던 것, 즉 야한 농담을 얻었습니다. 브래드쇼는 그를 우승자로 선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쇼 제작진에게 전화해서 데이트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뭔가 불안한 점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의 기운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그의 미소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그 결정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1년 후 알칼라는 12살 로빈 3소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끔찍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DNA 증거는 그를 1977년에서 1979년 사이에 최소 5건의 살인 및 학대 사건과 연결시켰지만 실제 희생자 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수백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 것이 아닌 무언가의 사진으로 넘어가 봅시다. 말 그대로요. 샵10 세일럼의 미스터리. 1952년 7월 16일 아침은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여느 때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안 도시는 맑은 하늘 아래 잠에서 깨어났고 공기는 여름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해안 경비대 항공기지의 작은 사진 현상실 안에서 사진가 셀 알퍼트는 책상에서 카메라를 닦으며 평소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빛이 깜빡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사광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자세히 보려고 돌아섰을 때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전소 굴뚝 바로 너머 하늘에 완벽한 V자 형태로 배열된 4개의 빛나는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본 어떤 항공기와도 다른 기묘하고 흔들림 없는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퍼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필름이 들어있는지조차 몰랐지만 그는 어쨌든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빛나는 형체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동료 토마스 플레어티를 불렀고 그도 그것들을 보기를 바랐습니다. 두 남자는 서둘러 안으로 돌아왔고 알퍼트는 현상실 안에서 이제는 유명해진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곧 미국 전역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 달 말까지 미 공군이 조사를 시작했고 고위 정보 장교들이 도착해 알퍼트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끊임없는 질문을 회상하며 그들은 내가 미쳐버릴 때까지 나를 인터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진은 추가 분석을 위해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로 보내졌고 심지어 펜타곤, 미 국방부도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 불안한 사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의 악명 높은 사진들처럼 알퍼트의 사진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조각입니다. 샵9 섬뜩한 스타일의 사진 촬영. 사진들은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영원한 포옹 속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 옆에 서 있고 딸의 눈은 마치 잠든 것처럼 감겨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초상화들은 평범한 가족 사진처럼 보이지만 대상 중 한 명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세기에는 죽음이 늘 존재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디프테리아, 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지역사회를 휩쓸며 놀라운 속도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슬픔은 삶의 방식이 되었고 1861년 빅토리아 여왕이 엘버트 공을 공개적으로 애도한 후 정교한 추모 의식은 흔해졌을 뿐만 아니라 유행이 되었습니다. 사진술 이전에는 가족들이 보석함에 넣은 머리카락, 밀랍데스 마스크, 죽음의 상징으로 가득 찬 그림을 통해 고인의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더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가 등장했습니다.
초기 사진 형태인 다게레오타입은 사람들이 광택낸 은판 위에 놀랍도록 상세한 이미지를 담을 수 있게 했습니다. 비쌌지만 초상화를 주문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진가들이 더 흔해지면서 이 이미지들의 비용은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계층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고 죽음 자체를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끔찍한 사진들이 알려주듯이 모든 순간이 포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샵8 아넬리제 미헬의 엑소시즘, 귀신 쫓기. 밝고 생기 넘치는 미소. 그것이 아넬리제 미헬의 대학 사진 속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은 퀭하며 몸은 연약해집니다. 아넬리제 미헬은 유령처럼 변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넬리제 미헬의 삶은 격렬한 발작과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측두엽 뇌전증과 정신병으로 진단했지만 약물 치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삭이고 조롱하며 그녀가 저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강했던 그녀의 신앙심은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피했고 성수를 보고 비명을 질렀으며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악령의 신 것이라고 확신한 그녀의 가족은 엑소시즘, 귀신 쫓는 의식을 찾았습니다. 10개월이 넘는 잔혹한 기간 동안 아넬리제는 자신과 부모님이 악마라고 믿는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67번의 의식을 견뎌냈습니다. 목소리들은 스스로를 밝혔습니다. 히틀러, 네로, 카인, 유다, 역사와 종교 문헌에서 저주받은 인물들이었죠.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고 강제로 몇 시간씩 기도하느라 무릎이 부러졌습니다. 23살의 그녀는 몸무게가 30kg밖에 나가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부모와 엑소시즘을 행한 신부들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아넬리제는 결코 의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악령의 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잊히지 않는 사진들은 모든 미소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샵7 거짓된 기쁨의 폭발. 사진은 한순간을 포착할 수 있지만 전체 이야기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1973년 3월 17일, 군 수송기가 캘리포니아의 트레비스 공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들에게서 수년을 빼앗아 갔지만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모인 언론인 중에는 AP통신의 사진가 슬라바 살베더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그는 완벽한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활주로에 발을 내딛자 그의 15살 딸이 팔을 벌린 채 순수한 행복으로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 뒤에는 나머지 가족들이 따라왔고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베더는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았고 이 사진은 기쁨의 폭발, 버스트 오브 조이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퓰리처상을 수상했으며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 종료와 수년간의 전쟁 후 치유의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인 미국 공군 중령 로버트 L. 스텀은 북베트남에서 5년 이상 전쟁 포로로 지냈습니다. 그는 잔혹한 고문, 굶주림, 가짜 처형을 견뎌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날만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적인 귀환 불과 3일 전에 그는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그가 포로 생활로 고통받는 동안 그녀는 그의 급여, 집, 차, 그리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돈을 다른 남자들과의 여행에 썼습니다. 군목이 석방되자마자 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 속 글자들은 그가 포로로서 견뎌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밥, 당신 마음속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기쁨의 폭발에 담긴 재회는 스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장의 시작이었고 결국 그는 법정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다음에 등골 오싹한 이야기가 상기시켜 주듯이 모든 사진이 좋은 시간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샵6 스텔리 호텔의 유령. 로키 산맥에 자리 잡은 웅장한 호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고 미국에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라는 평판을 가진 곳. 에스테스 파크의 스텔리 호텔은 단순한 그림 같은 휴양지 이상입니다. 과거의 유령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방문객들은 아름다움 때문에, 영화 역사와의 연관성 때문에 이곳을 찾지만 일부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떠납니다. 카메라는 있어서는 안 될 형체를 포착합니다. 빈 방에서 소리가 납니다. 손님들은 한밤중에 복도를 울리는 으스스한 웃음소리에 잠을 깹니다. 가이드 투어 중이던 한 가족은 방문 기념으로 웅장한 계단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진을 봤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녀였죠. 투어 중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고 그들의 그룹에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방문객 헨리 야오는 웅장한 로비에 스냅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나이든 여성과 아이가 사진 속에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을 때 아무 이상한 점도 보지 못했지만 미국 TV 방송은 이 오싹한 발견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킹의 끔찍한 소설 샤이닝에 영감을 준 바로 그 방 217호실이 있습니다. 키어런 존슨은 그저 하룻밤 잘 자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대신 그는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떨어진 것처럼 천둥 같은 충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충격에 몸을 일으켰을 때 낮고 분명한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침대 옆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여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마도 가장 불안한 일은 2021년에 일어났는데 한 방문객이 창밖을 응시하는 외로운 여성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유령 같은 형체가 그저 지켜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의 그 부분은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들은 스텔리 호텔에서 보고된 수많은 기이한 만남 중 일부일 뿐입니다. 그곳은 여전히 유령이 출몰하지만 그 으스스함은 우리 목록의 다음 사진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샵5 치명적인 원정. 언뜻 보면 멀리 있는 봉우리의 멋진 사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 안에는 야망, 생존,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산악인 헤르만 불은 당대 최고의 등반가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힘과 결단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1953년 그는 산소통 없이 혼자 난가파르밧 정상에 오르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파트너가 돌아선 후 하산길은 거의 그를 죽일 뻔했습니다. 텐트나 보급품 없이 그는 좁은 바위 턱 위에서 밤새 서서 잠들지 않기 위해 약을 삼켰습니다.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그는 살아남았고 41시간의 고된 사투 끝에 비틀거리며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4년 후 그와 그의 팀은 산소나 포터 없이 브로드 피크를 정복하며 또 다른 첫 등반을 달성했습니다. 등반 역사상 획기적인 순간이었지만 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후 그와 그의 파트너 쿠르트 디엠베르거는 아무도 올라본 적 없는 초골리사 봉우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텐트 하나만 가지고 빠르게 움직였고 단번에 정상에 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산이 반격했습니다. 눈처마, 코어니스가 불 아래에서 무너졌고 순식간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디엠베르거는 초골리사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음과 바위의 평화로워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등반가 중 한 명을 앗아간 산의 마지막, 잊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속 아이들처럼 불은 운명이 그에게 준비한 것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샤포 암울한 어린 시절. 놀이터는 웃음소리로 가득해야지 방독면 뒤에 숨은 아이들의 공허한 침묵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오싹한 사진 속에서는 어린 시절 자체가 사라지고 훨씬 더 섬뜩한 무언가로 대체된 것 같습니다. 1937년에 찍힌 빅토르 블라의 이 사진은 방독면으로 얼굴을 가린 아이들의 바다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디스토피아적인 악몽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쟁에 대한 경고나 잃어버린 순수성에 대한 진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련에서 힘을 과시하고 준비태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오네르 조직의 일원인 이 아이들은 조국을 방어하고 다음에 올 어떤 일에도 대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행진하고 배우고 국가라는 기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은 더덥고 많은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빼앗겼습니다. 불과 4년 후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이 시작되어 굶주림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들 중 일부는 결코 어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파르티잔, 유격대원이 되어 그림자 속에서 싸우고
거의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던 대의를 위해 젊음을 희생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수천 명의 피오네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용기는 메달로 인정받았으며 이름은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메달도 그들에게서 빼앗긴 것, 즉 단순히 아이일 수 있는 기회를 되돌려 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오싹한 비극 속에서도 더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타락에 희생되었습니다. 샵3 디아틀로프 고개의 오싹한 사진들. 무엇이 9명의 경험 많은 등산객들을 맨발에 반쯤 옷을 입은 채 얼어붙는 밤속으로 도망치게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공포에 질려 자신의 텐트를 찍고 나오도록 말입니다. 디아틀로프 고개 등산객들의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들은 우랄 산맥에 눈 덮인 황야에서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오늘날까지 설명되지 않은 끔찍한 운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1959년 1월 23일 10명의 등산객이 우랄 산맥을 통과하는 겨울 트레킹에 나섰습니다. 대부분은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 학생들이었고 23살의 이고르 디아틀로프가 이끌었습니다. 등산객 한 명인 유리 유디는 병 때문에 돌아섰는데 당시에는 불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2월 20일까지 그룹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수색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등산객들의 텐트가 먼저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서 있었고 눈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었으며 부츠, 코트, 보급품이 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마치 막 먹으려던 것처럼 놓여 있었지만 텐트는 안에서 찢겨 열려 있었고 등산객들은 사라졌습니다. 유리 도로션코와 유리 크리보니션코의 시신 두 구는 불타버린 모닥불 근처에서 속옷만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크리보니션코는 몸에 화상을 입었고 입에는 자신의 살점 조각이 있었습니다.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세 구의 시신은 마치 텐트로 기어 돌아가려던 것처럼 더 위쪽 경사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구는 몇 달 후 계곡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명은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두 명은 가슴이 으스러졌지만 외부 상처는 없었습니다. 두 명은 눈이 없었고 한 명은 혀가 없었습니다. 소련의 조사는 이를 강력한 자연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상한 세부 사항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목록의 다음 사진처럼 디아틀로프 등산객들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샵2 데일런 푸아의 미스터리. 만약 당신이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의 얼굴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18살의 데일런 푸아가 하와이에 금지된 하이쿠 계단, 하이쿠 스테어즈를 하이킹하러 나섰을 때 그는 자신의 여정을 기록하는 것에 신이 났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숨막힐 듯 아름다운 능선과 하늘로 꼬여 올라가는 거의 4,000개의 계단 사진이었죠.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숨어 빽빽한 잎사귀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데일런의 그룹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경치를 즐기는 다른 등산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켜보면서. 그날 저녁 데일런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가족은 미친 듯이 걱정했습니다. 헬리콥터, 드론, 자원봉사자들이 위험한 길을 샅샅이 뒤지는 대규모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의 가족들이 그의 마지막 사진들을 살펴보던 중 오싹한 발견을 했습니다. 배경에 숨어있던 정체불명의 남자였죠. 그들은 데일런이 자신의 끔찍한 결말을 담은 사진을 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일런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의 얼굴을 자신도 모르게 찍었던 걸까요? 이 남자가 그의 실종에 책임이 있는 걸까요?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싹한 사진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샤본 스탠퍼드 감옥 실험. 8월의 어느 조용한 일요일 아침, 경찰차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를 지나며 대학생들을 차례로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수갑이 채워지고 몸수색을 당하고 뒷좌석에 밀어 넣어졌고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지켜봤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는 경찰서로 향했고 용의자들은 지문을 찍고 눈가리개를 하고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각자 침묵 속에 앉아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간단한 심리학 연구라고 생각한 것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신 그들이 겪은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1971년 8월 필립 짐바르도가 이끈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권위하에서의 인간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룹은 무작위로 두 역할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간수가 되었고 다른 일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권력의 균형은 끔찍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울 선글라스와 제복을 입은 간수들은 재빨리 자신들의 권위에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내뱉고 잔인한 처벌을 고안했습니다. 이름과 정체성을 박탈당한 죄수들은 굴욕과 심리적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실험 사진들은 그 공포를 드러냅니다. 죄수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떤 이들은 눈가리개를 한 채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서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간수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는 동안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2주 동안 지속될 예정이었던 실험은 6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권력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잊히지 않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